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스파르타 실전 천재 신토익 교재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회분에 걸쳐서 총 한 해당 2강의씩 여러분과 함께 신토익에 대한 불안감 떨쳐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8세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떨쳐낼 수 있도록 첫 번째 1회의 첫 강은 단일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다중지문, 특히 삼중지문에 대해서 거의 매 강의에서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신토익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전략을 구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구토익에서와 똑같이 신토익에서도 얻어갈 수 있도록 제 강의와 열심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신유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새롭게 출제된 신유형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실 거냐면 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7페이지 펴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번호 161번부터 164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신유형에 대한 풀이 원리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새로우시죠? 근데 잘 보시면 새로울 것도 없으세요. 왜냐면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간간히 자주 하시는 채팅방의 어떤 그 시각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나오고 시험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서 자신감이 없어서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고 냈는지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온라인 챗 디스커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텍스트 메시지, written conversation이라는 장르를 두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앞서서 그 우리 1회차 혹은 모든 회차에 앞선 문제에 또 다른 이러한 written conversation이 출제가 되거든요. 걔는 텍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주고받고 있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시험에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written conversation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라는 형식으로 다소 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좀 더 복잡한 그 온라인상의 대화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복잡한 온라인 챗 디스커션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토익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커션이라는 형태 때문에 토론이 그대로 채팅방에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2명일 때도 있고 많게는 4명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가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건데,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요. 몇 명이 나오든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장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스코스라고 알아요? 디스코스라는 건 맥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의 대화의 창에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 일정한 디스코스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화의 중심.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지문의 단 하나의 메인 메시지. 주제가 여기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 맥락의 핵심을 찾아서 노려서 우리가 읽는다면 긴 대화든 혹은 대화가 여러 명이 참여하든 중심 메시지를 파악한다면 흐름을 예측해서 우리가 쉽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책을 구성할 때 1회차부터 한 4, 5회차까지는 아마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2명 이상 들어가는 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토익이기 때문에 기본만 맞춰준다면 몇 명이 나오든 문제 풀기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난이도를 나름 조절해 보겠다고 초반에는 2명의 대화, 중반으로 갈수록 3, 4명의 대화로 확장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잘 하시고 차분히 잘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핵심 기억하시나요? 몇 명이 등장하든 하나의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다. 그래서 그 중심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흐름을 예측하고 예측해서 속독해야 문제도 잘 풀린다. 이게 저의 전략의 대략적인 맥이거든요. 그럼 그 중심 메시지인 맥의 핵심, 여러분들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자 간의 대화는, 즉 2인 이상의 대화는 똑같은 말을 할 때 주제라는 중심 내용을 혼자서 독점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독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딴 얘기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일단 온라인 챗 디스커션,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면 written conversation, 제목이 없기 때문에 주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며, 또한 자, 몇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얘네가 첫 번째 그 발화하는 첫 번째 대화는 무조건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야 얘네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2사람이나 3사람의 대화를 다 우리가 확인해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주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전략은, 자, 다자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담화자들의 첫 대화를 다 듣고 중심의 맥을 파악한다. 주제 파악한다. 요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린이라는 사람이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Dayton Paper and Box Company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유명사를 막 해석하려고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해석한다고 해도, 즉 박스랑 페이퍼가 나온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박스랑 페이퍼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글자는 어떤 회사가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어떤 회사가 어떤 전반 내용의 주제를 얘기할 때 필요하니까 초반에 언급됐겠죠? 뭔가 중요한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is offering a 15% discount on large orders. 됐죠? 대량의 오더에다가 15%의 할인 혜택을 지금 주고 있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화두는 일단 이 회사가 제공하는 디스카운트가 되겠네요. 하지만 첫사람 린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스캇이 이 이야기를 받아줄지는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that's a great discount. 자,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가 15%가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great이라고 지금 좋은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냐? Do you know if? 라고 하고 있죠?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법입니다. if는 보통 뭐뭐 라면으로 해석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know, 무엇 무엇을 알다, 3형식의 목적어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의 if는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셔야 오해 없이 8세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뭐죠? 우리의 order.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입니다. our 동그라미 별표. our는 너와 나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아니라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회사를 언급할 때 우리 회사는 뭐의 회사예요? 우리의 오더니까 여러분들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이 컴퍼니입니까? 이것을 사들이는 커스터머가 되는 컴퍼니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밝혀지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던 컴퍼니는 이것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manufacturer.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그걸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 주문할 수 있는 커스터머의 회사인 것이죠. 관계 밝혀지셨죠? 내용 잡히시죠? 그래서 이것이 large enough, 우리의 주문이 그 할인 혜택에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라지 오던지가 라지 오더인지 아닌지가 나는 궁금하다.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라지 오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화두인 것 같지만 대화에 참여하는 스캇이 받아줘야 그것이 전반 내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것만 급하다고 얘것만 읽고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s a good question, Lynn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의 화두는 뭘로 지금 결정되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한 라지 오더가 가능하냐? 그것이 화두죠. 됐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 읽지 마시고 화두가 딱 결정됐기 때문에 전반 내용의 핵심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예측을 하시는 게 주요 전략입니다. 중간에 뭐 나올까요?
중간에 라지 오더와 디스카운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리고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라는 do next. 아시다시피 토익은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갖고 출제되는데 처음에는 전반 내용, 중간에는 supporting detail의 세부 내용, 마지막에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봅시다, 하세요 라는 추 당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나올지까지 예측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문제도 맥락, 줄거리 시험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흐름이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기억하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린이 왜 의심하는가? 자, 기억하시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으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미리 봤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디스카운트인데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라지 오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 아니? 라고 물어보는 의중은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라지 오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겁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죠? doubtful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이 부분이 주요 핵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쭉 찾아보시면 몇 번이 좋겠습니까? Their orders, 그 소비자가 되는 회사의, 즉 우리 회사의 오더가 너무 작을지도 모른다. 너무 작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doubtful.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요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specific question에 알맞는 문제지만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어떤 배경 설명에서 다 읽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아끼지 마시고 풀고 문제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2번으로 가볼게요. 스캇이 무엇 할 것을 희망하는가? 됐죠? 자, 희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미래이기 때문에 지문의 마지막 추 당부나 추 일정과 함께 밝혀질 확률이 높습니다. do next 계열로 확인하시면서요. 스캇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가 우리가 남겨두었다가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스캇이 누군지 좀 이따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준비해온 이유는 그쵸? 실전서 첫 강의로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먼저 접하게 될 신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문도 신유형이지만 이 문제 별표해 놓으시고 신유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 문제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보시면은 텍스트 메시지, written conversation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한 시간이 화면 안에 찍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문 속에 행을 표시해 주는데요. 2시 25분 메시지의 행으로 가서 자, 무엇을 뜻하냐? 린이 자, I'm all for it 이라고 썼던 그 메시지가 진짜 what mean,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mean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meaning이라고 하면 그냥 I'm all for it, 동감입니다 라는 사전적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만 굳이 해석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 뜻을 물어보려고 이런 신유형을 추가시켰을까요? 그것도 맥락 안에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의하고 해야 될 점은 얘를 뜻을 안다고 혹은 관용적 표현으로 해석이 바로 안 되는 문장들도 간혹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뜻이 들어간 맥락에서 그 자리에 어떤 해설이 이 뜻을 대신하는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 메시지의 행으로 가서 I'm all for it을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쳐놓고 여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해석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여기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쭉 예측된 흐름에 따라 주제에 따른 예측된 흐름에 따라 속독하시다가 이 자리에 해설을 채워놓는다면 맥락의 해설을 채워놓는다면 뭐가 가장 좋겠는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워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보기 중에 골랐을 때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해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또 뭐 나왔습니까? 누가 봐도 do next의 유형이지요? 스캇이 아마도 뭐 할 것 같으냐?
됐죠? 아마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답변이 주어질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래는 스캇이 앞으로 뭐 할지는 스캇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I will do something next. 그런데 자, 아마도라면 뭐가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자, written conversation에는 다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스캇과 함께 같이 상대방의 담화자가 이 사람한테 please 명령문, 스캇, please 명령문이라고 해서 너 앞으로 이거 해 라고 얘기하고 스캇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거나 yes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do next의 계열인데 스캇의 말 속에 I will do something next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 담화자의 to 당부인 명령문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기억해 볼까요? Please 명령문, 그 다음에 I'm all for it은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스캇이 뭘 바라는가? 거의 이제 미래의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많이 몰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측된 흐름을 가지고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I assume. assume이라는 건 guess를 얘기합니다. 나는 추정한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주문할 건 아니잖아요. 추정하는데 자, 그것은 필요로 한다. Pretty large shipment. shipment는 우리가 여기서 맥락상 오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꽤 많은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문장이 끝난 그리고 주어 동사 컴마 앞자리 부사 절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여러분들 뭐뭐 라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조건. 그래서 해석이 다르다는 거. 펄세븐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문의 사이즈라는 건 라지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량의 사이즈를 증가시킨다면 즉 라지하게 만들다면 우리는 might get the lower price. lower price는 뭐죠, 여러분들? 디스카운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했던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죠. 당연히 라지 오더를 맞추면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말 없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얘가 하는 말이에요. I'm all for it. 모른다 칩시다. 맥락에서 추론해 볼까요? 이 뒤에 볼까요? 우리 회사는 살 수도 있다. 뭘 살 수도 있다? 자, 몇 달치 쓸 수 있는 종이를 한 번에 구입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가 생각한 대안이 뭐죠? 디스카운트를 얻으려면 라지가 충분하게 오더가 라지 해야 되는데 라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로부터 뭐 할 수가 있다? 여러 달 쓸 분량의 종이를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라지 오더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지금 조건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고급 정보 드릴 텐데요. 혹시 인퍼 문제라고 단서를 종합해서 푸는 간접적 답변의 문제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인퍼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복습할 때 한번 꼼꼼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페이퍼 앤 박스가 나와서도 약간 힌트를 줬지만 혹시 데이턴 컴퍼니라고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생략하고. 그러면 데이턴 컴퍼니가 어떤 종류의 회사입니까? 어떤 종류의 회사일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네가 뭘 주문한다고 했어요? 대량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몇 달치 종이를 갖다가 다 한 번에 주문하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는 종이를 파는 회사라고 우리가 혹시 이게 있거나 없거나 정확한 유추를 여기에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추론 문제 보너스로 매번 여러분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고지고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못 맞추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에 제대로 된 독해 문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매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종이를 주문해서 대량 오더를 맞추면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오더가 충분히 increase 되면은 lower price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얘도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앞뒤가 똑같은 말이니까 네 의견에 동감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해설을 이제 문제로 가서 채워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답이 몇 번이 좋을까요? C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이 문제에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이 낚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낚여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은 맥시멈만 보고
무조건 최대한의 어떤 오더가 아이디얼하다. 베너핏은 뭐죠?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맥시멈의 기준이에요. 최대한 많이만 하면 무조건 디스카운트를 받느냐? 아니겠죠. 라지 오더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디스카운트를 더 준 것도 아니고, 디스카운트가 그 많으면 많을수록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답변의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많은 겁니까? 판매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라지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판매자의 기준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확실한 정답입니다. Meeting the needs. 이게 바로 뭐죠? 판매자가 제시한 라지 오더의 기준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맞췄을 때 그녀의 회사가 뭡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두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했겠지만 왜 D번은 아니냐고 우기고 싶겠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이해됐죠? 오해하지 마시고 C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Why don't you meet your job? Why don't you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떠냐라고 명령문의 간접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명령문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You give Dayton a call. 그 회사에 네가 전화해 보는 게 어떠니?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대량 오더가 무엇인지 알아봐 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미니멈 밑줄 그어주세요. 미니멈은 최소한이죠. 아까는 맥시멈에서 헷갈렸으면서 여기는 미니멈이 왜 나왔을까요? 미니멈은 결국 그냥 적은 겁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최저, 적정선을 얘기합니다.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거기까지만 맞추면 더 많이 하든 덜 하든 어차피 15%의 디스카운트는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미니멈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이에요. 미팅 더 니즈예요. 그렇죠. 후자인 거죠. 그것 때문에 아까 답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들어가 볼까요? 스캇에서 이제 말을 찾아야 되지요. I will do that right away. 그래, 내가 지금 바로 할게. I will. 됐죠? 여기서 do that이라는 건 전화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문제로 가다 보면 일단 스캇의 홉도 역시 뭡니까? 돈을 줄이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가시면 스캇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되실까요? 페이퍼 컴퍼니에 전화해서 알아보겠죠. 이렇게 신유형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로 넘어가서 자, 제가 또 준비한 신유형 30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30페이지 펴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긴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다소 길지만 빠르게 핵심을 도려가면서 신유형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터입니다. 레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에서 용건을 끄집어내시면 그게 주제예요. 왜냐하면 얘는 공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돼 있고 그게 용건이고 그게 주제입니다. 찾아볼까요? 자, 일단 주소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주소는 안 나오고 레터헤드라고 해서 쓴 사람의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죠. 왜냐하면 주소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레터헤드가 나오더라도 회사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쓴 사람 회사는 바닥재 회사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닥재 회사의 매니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로드리게즈가 누군가를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잡은 바닥재를 가지고 본문에 이제 중심 메시지, 메인 메시지인 주제문을 정독으로 찾아가시면서 거기에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드러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얘에 대한 정보, 주소가 없더라도 한번 어떤 사람인가 뽑아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I'm writing to 밑줄. 누가 봐도 주제문임을 표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얘가 있으면 난이도가 확 떨어지죠? 떨어져도 잘 한번 읽어볼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Inform all our valued customers. 자, 누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까? 우리 회사, 바닥재 회사의 소중한 고객들. 즉, 이 편지를 받는 게 누구라는 걸 명시하는 부분이죠. 너도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콜리그나 혹은 경쟁사 혹은 뭐 협력사의 편지가 아니라요. 고객과 회사의 manufacturer, 어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뭐에 대한 게 주제예요? About some exciting news. 이게 바로 주제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 관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Premier Flooring Store. 됐죠? 바닥재 회사. 됐죠? 어떤 그 유수한 바닥재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주제문이 끝났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요새 문제의 트렌드 알려드릴게요.
얘가 주제인 건 누구든 알아. 아는데 도대체 exciting 뉴스가 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유의미한 글자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뉴스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인 건 맞지만 여기에서 주제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요새 기법인 주제 유예 기법이 되시겠습니다. 별 수 없이 좀만 더 읽어볼게요. exciting 뉴스가 뭔지.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 회사는 나왔네? relocating, 이전할 겁니다. 됐죠? 세븐 스프링 스토어. 자, 이러한 스토어를 갖다가 세븐 스프링즈는 여러분들 세지 마세요. 스토어 단수죠? 얘는 그냥 그 가게 이름이네요. 됐죠? 이름은 셀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의 어떤 지점을 이전할 겁니다. 어디로 이전하냐면 더 큰 스페이스가 있는 햄버 주변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얘네가 얘기하는 exciting 뉴스겠죠. 왜 exciting한지는 좀 이따가 세부 내용으로 쭉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객한테 당부할 수 있는 건 많이 사주세요 라는 말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측됐다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까요? 자, 로드리게즈는 아까 전에 지문에서 보시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입니다. potential customer. 이렇게 고유명사는 해석하지 말고 의의를 부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로드리게즈가 자, 관해서 무엇이 infer되느냐, imply, 추론되느냐, 클루를 조합해서 좀 이따 푸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고객입니다. 자, 그 다음 73번. 햄버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햄버는 이전 지역이죠? 더 크죠? 더 큰데 아직 그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 다음. 나트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디에서 나신 걸 찾냐면, 자, 광고하는 지금 회사죠? exciting 뉴스를 전달하는 회사. 회사가 4월 달에 어떤 일정이 있을 거냐? 그 중에 아닌 걸 찾으세요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문에서 April을 찾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조의 포인트는 April이 아니라 지문에 April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짜증나지만 A, B, C, D 4개를 대조해야 하므로 우리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얘는 지문까지 자 보기까지 미리 읽어놓고 바로 그 보기 속의 어휘를 지문 속의 포인트와 바로바로 한 번에 쭉 대조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뭘까요? More employees. 얘는 뭡니까? Sale. 얘는 뭐가 될까요? New flooring. 그 다음 얘는 뭡니까? exotic. exotic이라는 것은 이국적인, 이색적인 이런 뜻이라고 유니크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유형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신유형. 자, 보시는 바처럼 이런 문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얘는 항상 여기 해석이 똑같아요. 1, 2, 3, 4로 표시된 그 지문 속의 자리 중에서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best belong,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게 들어갈 좋은 자리를 찾으면 돼요. 맥락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아서 예측하는 건 당연하고요. 세부 내용을 예측한 흐름대로 논리적인 줄거리로 해석하시다가 갑자기 논리적인 비약과 공백,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이 있으면 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의심하거나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볼 당시에는 대명사나 also와 같은, 즉 also와 같은 건 뭐가 있냐면 in addition, unfortunately, however 이런 식으로 맥락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앞뒤의 줄거리가 뭐가 나왔을지 알려주는 표시어를 보고 앞뒤 내용을 그려주세요. 볼까요? 자, 우리 회사, 바닥재 회사죠? 이전하는 회사. 우리 회사는 또한 increasing the size of our staff to better serve you. 됐죠? 너를 더 잘 서브할 수 있는, 더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의 사이즈를 더 넓힐 거다, 더 키울 거다라는 건 직원을 더 많이 충원할 것이다. 됐죠? 근데 여기에 also가 붙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also라는 건 처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언급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또한 직원들도 늘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다소 많은 문제지만 잘 기억하고 지문을 속독하러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핸오버 지역으로 옮겨요. 여기 어떤 그 지역 이름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시해 두었다. 가는 길을. 자, 어디에다가 우리의 새로운 그 로케이션, 새로운 이전의 지역에 대한 디렉션을 자, 그 길 가는 방법을, 길 안내를 웹페이지에 게시해 두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넘어갑니다. 이 move라는 건 뭡니까? relocating이고 exciting한 뉴스지요. 주제는 이렇게 매 문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전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will allow us, 우리를 허락할 겁니다. 뭐 하도록 허락한다? 더 많은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취급할 수 있도록. carry는 밑줄 그어놓고 handle 같이 적어주세요. 취급하다. 당연히 더 넓은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때요? 왜 exciting 뉴스죠? 그 가게가 넓으면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의 그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eep our prices low. 우리의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싸게 팔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체와 더 가까워진다. 어디가? 핸오버가. 핸오버에 대한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서제스천에 어떤 그 클루가 단서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supplier 몇 번? A번이죠. 바로 답이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로 갑니다. 지문. 자, we'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여기 또 포인트 바로 나왔네요. you는 누구야? 로드리게즈. 너를 다시 보길 학수고대한다. 우리가 지역을 옮기더라도 너는 다시 우리 가게에 와서 다시 do business. make a deal. 우리의 물건을 팔아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 말을 again을 썼다라는 건 이 편지를 받는 로드리게즈는 이 회사와 거래가 처음이다. 예전에 그런 적 있다? 예전에 사본 적이 있다라는 클루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로드리게즈에 대한 임플라이는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예전에 바닥재를 당연히 이 회사에서 사본 적 있다라는 인퍼가 추론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더 돌아갑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 우리는 추가시킨다. 자, 새로운 거다. 동일한 말이에요. 추가하면 새롭게 되는 거죠. 자, 새로운 뭘 추가시킵니까? flooring product. 됐죠? 바닥 제품을 새로운 신제품을 추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나투르 문제가 아까 몇 번째 문제였냐면 세 번째 문제에 있었거든요. 자, 어디가 지금 true입니까? 요거 true죠. 제끼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대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4월달. 자, 4월달 나왔네요. 4월달 대조의 포인트. 자, we will stock some exotic. 나왔어요. 이국적인 특색 있는 그러한 하드우드 플로어링이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하는데 얘는 볼 필요 없죠. 여기에 속한 것이니까 얘가 대표죠. 그래서 이그저릭한 제품을 우리가 자 취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몇 번의 우리가 대조의 포인트냐면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그저릭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그저릭 이게 아니고 또 뭐가 나왔냐면은 네, 이그저릭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그저릭 플로어링. 자, 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그조틱한 플로어링을 뭐 한다고 했죠? 취급한다고 했지 걔를 디스카운트 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나신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애들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to celebrate the grand opening. 오프닝이라는 것은 이 new exciting 뉴스와 그 다음에 relocating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그러한 오프닝이 되겠죠. 이 오프닝, new location의 이 오프닝이 자 축하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들 있죠. 이러한 제품들이 자 4월 한 달 동안 10% 오프로 진행된다라고 디스카운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바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게 풀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지금 풀고 있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몇 번이 적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B번이 언급되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더 찾아가 볼게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맥락을 쫓아가 보시면 지금 여기는 로케이션의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의 이전과 함께 어떤 고객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자 새로운 바닥재가 추가가 되고 이거 조립한 어떤 하드우드 플로어링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프닝 행사 때문에 10% 할인도 된다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직접적 혜택은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지요. 그럼 직원들을 더 뽑을 거다. To better serve you. 기억하시죠? 너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한테 직접 돌아가는 서비스는 첫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니까 여기가 제일 좋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유형이지만 이렇게 그려가면서 푸시면 나쁘지 않게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으로 정답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정해진 시간에 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자, 앞으로는 이제 신유형을 자세하게 초반에는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기본적인 유형 설명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간소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제 강의와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템포를 잘 맞춰서 10강이 아니죠. 10회 총 20강에 걸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는 1회 다중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복습 잘 해주세요. 아셨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